오늘은 저한테 문의가 가장 많으셨던 제 채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뭐 메일이나 댓글로 주셨던 저에 대한 궁금한 점들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의 취지는 낚시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도 제 영상을 보고 민장대 낚시를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서 뭐 전문 용어나 조금이라도 심도 깊은 얘기는 싹 뺄 거예요. 정말 간단한 것만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간단한 정보들로만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공간이 협소해서 민장대를 안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낚싯대 제일 끝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장대 구매하시면 이런 식으로 뽑아서 이렇게 쓰시겠죠? 그 제일 첫 번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끝에 보시면 이렇게 초리실이라는 게 달려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낚싯줄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채비가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 낚싯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낚시를 하려면 낚시줄이 있어야겠죠. 낚싯줄 재질도 종류가 너무 많고 호수 그러니까 굵기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저는 나일론 2.55에서 3호를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찌 멈춤 고무라는 건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낚싯줄 앞뒤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중간에 찌를 연결해서 찌의 이렇게 움직임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찌 멈춤 고무 그리고 찌 그리고 요거는 주간캠이라는 건데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 있는 찌를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 캠이 그러니까 윗부분이 좀 이렇게 커야 촬영에 잘 담겨서 사용하는데 요건 필수는 아닙니다. 어쨌든 주간캠이 그리고 이거는 찌고무 여기다가 찌를 이렇게 껴갖고 낚싯줄에 연결해서 이렇게 찌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편납 홀더랑 편납인데 이거는 이제 무게추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끼를 단 바늘이 물속에 잠길 수 있게 무게 역할을 해주는 녀석들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바늘도 사실 여기 바늘에다가 낚싯줄을 직접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초보분들은 그거 묶는 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건 지금 묶여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낚시 바늘에 줄이 지금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말아져 있거든요. 요것도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감성돔 1호나 2호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 채비는 이게 끝이에요. 이제 간단하게 채비 연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 초리실에 이 라인을 연결해야 되는데 라인이 이제 투명해서 잘 안 보이니까 요게 낚싯줄이라고 생각하고 묶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낚싯줄 끝을 이렇게 반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접어 주시고요. 여기다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감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3-4바퀴 정도 감아주면 되는데 전 라인이 두꺼우니까 이 정도만 감을게요. 이렇게 감으신 다음에 이 긴 라인을 이 사이에서 이렇게 당겨 주십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꽉 조여주면 이런 올가미 형태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의 올가미가 되는데 그때 여기는 이제 라인을 커팅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낚싯줄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원을 하나 이렇게 여유롭게 이 정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손가락 넣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전 4번 해줄게요. 그 다음 요 짧은 자투리 줄 말고 긴 줄을 이렇게 갖고 오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매듭이 됐죠. 이렇게 당기면 올가미처럼 이렇게 조여지는 형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요 자투리 줄은 잘라 줄게요. 아이고. 그럼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풀리고 조여지고 그 다음 이 초리대를 그냥 편하게
안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이거를 안에서 이렇게 2바퀴만 감아줍니다. 1번, 2번. 그런 다음에 이렇게 조리대 잡으시고요. 이렇게 이걸 당겨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연결 끝이에요. 이게 좀 풀릴 것 같이 생겼는데 이러면 웬만해서는 진짜 안 풀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리실에 원줄이 연결이 된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낚싯줄을 잘라줘야 되는데 이 라인 길이에 맞게, 이건 지금 짧아서 비교가 잘 안 되지만 낚싯대 길이가 이게 끝이라고 치면 저는 낚싯대 손잡이에서 한 10cm 정도 길이까지 이 정도에서 커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3칸대나 2.5칸대를 많이 사용하니까 만약에 뭐 5m 한 2, 30cm 되는 낚싯대다 그럼 한 5m 10 정도, 한 5m 10cm쯤에서 라인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한 요 정도에서 커팅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낚싯줄 연결이 됐으면 제일 첫 번째로 요 찌멈춘 고무를 달아줄게요. 요거는 이렇게 빼셔서, 어떤 원리로 돼 있냐면 이렇게 고무 앞에 이런 홈이 있어요. 거기다가 낚싯줄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 고무를 쭉 당겨주면 낚싯줄 안으로 들어가는 원리거든요. 설치 한번 해볼게요. 낚싯줄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준 다음에 이 고무를 당겨주면 이 낚싯줄 안으로 쏙 들어가는 원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2개를 껴줄게요. 이따 이유는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2개를 이렇게 고리에 껴서 잡으시고 노란색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쭉 이렇게. 그러면 하나가 쏙 들어갔죠. 하나 더 껴줄게요. 저는 다른 색깔로 하는 걸 좋아해서 이번엔 빨간색 껴주겠습니다. 쏙 넣어서 잡으시고 그냥 쭉 당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2개가 들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찌 고무 요거를 라인 안에 껴줍니다. 이렇게 하나 빼서요, 이 라인 안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요 찌가 빠져나가지 않게 이 찌 멈춤 고무를 하나 더 껴줄게요. 이번엔 초록색. 이렇게 껴졌고요. 요 제일 위에 있는 요 찌 고무는 수심 체크용으로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제가 낚시할 수심을 정하는 용도고, 요거 마지막 거는 빠지지 않게 하는 용도로 이렇게 3개 껴줬어요. 그 다음에 요 편납 홀더, 그러니까 무게추를 달아줄 요 홀더를 묶어줄게요. 이 영상은 정말 초보분들을 위한 거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편납 홀더가 구멍이 요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다가 구멍에 넣고 이 원줄을 자투리 줄로 감아 주시고요. 한 4-5번, 저는 3번만 감을게요. 감으면서 생긴 이 원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또 구멍이 하나 생겨요. 이 안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당기시면 이런 식으로 도래에 원줄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 편납 홀더 요 구멍에 라인 넣어주고요. 이렇게 이 자투리 라인을 원줄에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감아줍니다. 1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이렇게 감아주시면 이 처음 구멍이 보이시죠? 이 처음 구멍에 이 자투리 줄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처음 구멍에 넣게 되면 들어가면서 또 새로운 구멍이 하나 생기거든요. 이 안으로 이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잡으시고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자투리 줄도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편납 홀더도 껴졌죠. 지금 멈춤 고무와 찌고무와 편납 홀더가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예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바늘을 달아줄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바늘에 낚싯줄이 연결돼 있죠. 초보분들은 이런 거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매번 묶는 것보다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고요. 근데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낚싯대의 메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 줄을 원줄이라고 부르고요. 요 무게추부터 바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요 낚싯줄을 목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항상 원줄이 목줄보다 강도가 강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세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낚시를 하다 보면 뭐 바늘이 암석에 걸린다든가 수초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너무 큰 고기가 물어서 이 낚싯줄을 끊어야 되는 경우가 항상 생겨요. 되게 빈번하게 있는 일인데 만약에 이 원줄과 목줄의 강도가 같아 버리면 목줄이 끊어질지 원줄이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줄이 끊어져 버리면 이렇게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요것도 하나하나 다시 다 달아줘야 되고 이 원줄도 짧아졌기 때문에 새로 갈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줄이 끊어져 버리면 요 채비는 다시 이렇게 회수가 될 테니까 요 바늘만 새로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원칙은 항상 원줄이 목줄보다는 강해야 된다. 그거만 아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지금 1.75호잖아요. 저는 원줄이 3호고, 2.5호고, 그러니까 무조건 끊어지면 이 녀석이 끊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원리만 지키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목줄이 연결된 이 바늘을 이쪽에 묶어주면 되는데 이게 좀 다른 분들이랑 저랑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보통 바다 낚시할 때 이 목줄을 엄청 길게 쓰시거든요. 물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목줄을 좀 짧게 쓰는 편이에요. 정말 짧을 때는 뭐 한 5, 6cm도 쓰는데 보통은 한 10cm? 한 15cm 정도 사용하거든요. 오늘도 한 요 정도에서 한번 잘라줘 볼게요. 이렇게 편납 홀더에 묶어줄게요. 묶는 방법은 같으니까 따로 확대는 안 하고 그냥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찌를 달아줄게요. 이 찌를 여기 이 찌고무 보시면 이 안에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이 구멍에다가 이거를 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촬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주간 케미를 여기 달아주거든요. 근데 요것도 홈이 안 맞아서 요거 달라면 또 요런 케미 고무도 새로 갈아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니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실제로 낚시하실 때 사실 요거만 보고 하셔도 충분히 뭐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찌를 설 수 있게 해주려면 여기 이제 무게감을 줘야 되는데 그 무게감을 줄 수 있는 게 이 편납입니다. 편납. 이게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말 그대로 납작한 납이에요. 납작한 납.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아서 여기다가 감아서 무게를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편납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2014년인가? 언제부터 이 편납 사용이 금지가 됐어요. 이게 이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이 편납 사용이 금지가 됐는데 뭐 이렇게 똑같이 나온 것 중에 뭐 주석으로 돼 있거나 황동으로 돼 있는 거는 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저는 이거 급하게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라서 모르고 납을 구매했는데 납 사용하시지 마시고 뭐 주석이나 다르게 돼 있는 거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납 안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뭐 찌가 1호면 그냥 아예 1호 봉돌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요만해 갖고 그냥 아예 1호에 맞게 나와 있는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1호 봉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달아 주셔도 돼요. 어쨌든 저는 이걸 좀 감아 줄게요. 이 부력을 체크하려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맞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감아줄게요. 이렇게 편납을 좀 여유롭게 감아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 수조가 있으면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찌 맞추는 법을 수조가 없으니까 원리를 알려드리면, 지금은 제가 이거를 많이 감아서 이 상태로 이제 캐스팅을 하면 분명 이제 찌가 물속으로 이렇게 가라앉을 거예요. 얘가 너무 무거워서. 그러면 가라앉으면 이 편납을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무게감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던지고, 근데도 또 가라앉는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잘라주고 또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조금씩 잘라주다 보면 어느 순간 찌가 이렇게 쓰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잠기는 순간. 그러면 찌 맞춤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무게를 너무 많이 잘라서 가벼우면 수면에서 한 이만큼 올라올 것이고, 여기가 수면이면은 찌가 이만큼 올라올 것이고, 어느 정도 이게 무게가 나가서 잘 맞췄다면 뭐 이렇게 여기까지 수면이 올라올 수도 있고, 조금 더 가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많이 잠기게 할수록 예민하게 찌를 맞췄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1차원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찌를 맞춰주면 이제 낚시 준비는 끝이 나는 겁니다. 찌 맞추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페트병으로 급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물이 새고 있거든요. 조금씩 빨리 보여드려야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찌에다가 봉돌까지 달아줬잖아요. 이렇게 최대한 밑으로 내린 다음에 현장에 가서 물에 한번 넣어봅니다. 이렇게 담궈보면 지금 찌가 이렇게 잠기죠. 이 말은 지금 밑에 묶어줬던 편납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이러면 빼서 이 편납을 좀 이렇게 떼줍니다. 이 정도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캐스팅을 해서 물에 넣어봅니다. 지금도 가라앉죠. 그럼 지금도 무겁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또 조금씩 편납을 떼줍니다. 저 수저 만든 거 왜 이렇게 웃기냐. 이렇게 지금 이제 가라앉았다가 살짝 올라오죠. 근데 지금 이 높이가 이 케미꼬지 정도까지 오잖아요. 이러면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예요. 밑에서 바늘을 이제 조금만 쳐도 찌가 이렇게 톡톡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도 좋고, 민물 낚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바다 낚시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케미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가볍게 해줄게요. 정말 조금만. 여기서는 한 요 정도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케미꼬지보다는 조금 더 올라오죠. 이렇게. 저는 요 정도면은 낚시를 시작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찌 맞춤도 끝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미끼를 단 바늘을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물거나 치면 찌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찌 맞춤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페트병 왜 이렇게 웃기냐. 지금 막 물이 새고 있어서 얼른 치울게요. 그리고 필드에 나갔을 때 그 필드에 수심 체크하는 법도 말로 한번 대충 설명해 볼게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채비를 캐스팅을 하면 이렇게 잠기겠죠. 근데 제가 부력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그때 이게 뭐 1m가 될 수도 있고 2m가 될 수도 있고, 찌 높이를 이렇게 쭉 올려주면 위로, 그리고 다시 캐스팅을 하면 이렇게 잠기다가 그 물속 바닥에 봉돌이 이렇게 닿는 순간 찌가 이렇게 기울기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예 다 버리면 찌가 이렇게 눕겠죠. 근데 이렇게
닿을랑 말랑 하면 찌가 이렇게 기울기울 할 거예요. 그때가 이 봉돌부터 제일 위 찌고무까지 이게 그날 필드의 전체 수심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찌를 고정하는 찌고무만 이렇게 내려주면 이게 전체 수심이고 이 전체에서 요거를 뺀 이만큼이 그날 제가 공략하는 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을 잘 설명을 못해서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심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제 낚시 채비의 끝이에요. 저는 민물 낚시, 뭐 피라미 낚시, 계곡 낚시도 이렇게 하고 바다 낚시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붕어 낚시 할 때는 요 찌만 붕어찌로 바꿔주고 당연히 부력은 좀 더 예민하게 잡아줘야겠죠. 뭐 오링도 끼고 어쨌든 근데 이 큰 맥락은 벗어나지 않고 요 채비로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이 채비가 낚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채비만 사용하는데 뭐 요걸로 요만한 5cm 짜리 녀석들부터 뭐 6, 70cm 짜리까지 다 낚아내고 있거든요. 어차피 낚시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조력이 올라가시다 보면 뭐 이렇게 릴지 낚시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반유동, 전유동, 뭐 제로조법 어차피 알아야 될 것들이 계속 생겨요. 근데 그 전까지 저희 같은 초보들은 이렇게 채비하셔서 내항에서 손맛 보시고 추억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비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한테 댓글 주셨던 거랑 뭐 게시물 같은 거나 메일로 이제 질문 주셨던 것들 중에 제일 중복되는 거 이렇게 적어 왔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Q&A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셨던 거는 채비 관련이었는데 채비는 제가 답을 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촬영 장비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 화질이 너무 좋은데 뭐 따로 편집을 하시는 건가요? 편집 노하우는 어떻게 되나요? 뭐 구도는 어떻게 잡으시나요? 이런 촬영 관련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일단 촬영 장비는 요거 갤럭시 노트 9으로 4K 촬영하고 있고요. 화질이 좋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처음 촬영을 할 때부터 좀 신경 써서 찍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찌를 찍더라도 야외에서 이쪽에서 찍는 거랑 이쪽에서 찍는 거랑 빛, 양 때문에 완전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찍는 부분이 있고 가장 원초적인 부분은 제가 찍어온 영상 결과물을 갖고 와서 후반 작업 때 이렇게 색보정 같은 걸 조금씩 더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좀 더 뭔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청아만 먹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되게 1차원적인데 제가 청아를 좋아하고요. 맛있어서 가장 많이 먹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뭐 친구들 만나면 소주나 뭐 다른 주류도 먹는데 청아는 유일하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렇게 정신을 놓을 정도로 취하진 않더라고요. 다른 술들은 많이 먹으면은 막 잠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청아는 제가 양껏 먹어도 다음 날이든 뭐 그 순간이든 지장이 전혀 없어서 청아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급자족 하실 때 숙소 구하는 법. 제가 이제 장박을 하니까 숙소 문의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숙소 추천을 잘 안 해드리는 이유는 저는 말 그대로 장박을 하기 때문에 한번 가면은 막 10일씩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렴한 데를 찾아가요. 그런 뭐 어플을 이용하기도 하고 직접 뭐 민박부터 펜션 전화를 해보기도 해서 제일 저렴한 데를 가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시설이 낙후된 지역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숙소 추천은 잘 안 해드리는 것 같아요. 오셨다가 실망하실까봐. 저는 어차피 거의 아침에 나갔다 밤까지 낚시만 하고 잠만 자니까 숙소가 좋을 필요가 없어서 가는 건데 다른 분들은 이제 오셔서 뭐 커플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즐기시는데 방해가 될까봐 숙소 추천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숙소는 그냥 항구에서 제일 가까운 가장 저렴한 숙소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고기 잘 잡는 팁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낚시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시면 되게 귀여워 보이실 거예요. 저는 낚시 전문 컨텐츠라기보단 약간 힐링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잡는 고기들은 뭐 작기도 하고 내양에 있는 것들이라서 뭐 잘 잡는 팁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 좀 부끄럽고요. 그나마 쥐어짜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저는 고기가 보이는 곳에서만 낚시를 해요. 그러니까 항구를 한번 도착하면 일단 항구를 싹 훑으면서 고기가 있는 곳을 찾는데, 그 찾는 눈썰미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좀 제가 운이 좋기도 하지만, 어복이 좀 있지만, 약간 포인트 보는 눈썰미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고기가 있겠다, 이런 거를 좀 잘 판단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낚시 실력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포인트 보는 눈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리고 이것도 진짜 많으셨어요. 구독자 동출 계획 있나요?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낚시하실 뭐 계획 있나요? 이것도 개인 메일로도 연락 엄청 많이 오시고, 제가 뭐 이런 사정이 있는데 낚시 한 번만 같이 가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연락 많이 오시는데, 이거는 제가 채널을 키우려는 목적 중에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채널이 좀 커지면 제가 조금 크게 한번,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채널도 커지면 좀 크게 구독자님과 다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민물 포인트에 국한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포인트 선정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아름답고 뭐 인적 드물고 그런 곳 어떻게 항상 알아서 가시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단 그 네이버 지도 펴놓고 그 수계를 하나 정한 다음에 직접 발품 팔아서 다 가봐요. 직접 가서 막 골목골목도 들어가 보고 산길 오솔길도 들어가 보고, 그렇게 다 들어가서 포인트를 예쁜 곳을 찾아도 그게 끝이 아니죠. 거기서 이제 채집 활동이 가능한지, 취사를 하는 경우는 취사가 가능한지, 그런 걸 또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서 그렇게 해서 선정되는 곳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다 부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예쁘면서 채집도 되면서 취사도 되는 곳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서, 그 포인트 찾는 데만도 정성이 좀 많이 드는 편이죠.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약간 저한테 개인적인 질문들이라서 대외적으로 다른 분들은 궁금해 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거 킬 때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로드가 그렇게 많은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 많이 올리면 한 달에 뭐 6개 그 정도 올리고, 못 올릴 때는 뭐 아예 못 올리거나 한두 개 올리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 나름의 그 영상 업로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제 생각에는 조금 높기는 해요. 그래서 업로드가 좀 늦더라도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니까 조금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드렸어요. 오늘 한파 때문에 낚시 못 가갖고 집에서 이렇게 채비 설명하는 걸로 하나 찍었는데, 밖에서 하는 것보다 더 어색하네요. 어쨌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봬요.